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인지역 여가 영역에 지원한 이재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가가 왜 중요한지, 여가의 필요성이 어디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가란 무엇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여가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일과 여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여러분,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부분들도 계시고 또 남편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오셨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맛있는 된장, 그리고 뚝배기, 고추, 두부, 그리고 야채, 육수, 이러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는 요소들이 잘 어우러지고 균형이 맞았을 때 비로소 맛있는 된장찌개가 되는 거겠죠.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한 돈, 재무, 그리고 집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관계도 풍성해야 되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건강과 여가도 못지않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영역들을 노후준비 영역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교육과 또 안내를 하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전도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거고요.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여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한 여가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2020년에 국민 여가 활동 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첫 번째가 TV 시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걷기나 산책. TV 시청은 약간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죠. 그리고 걷기와 산책은 많이 늘었죠. 이게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여가 활동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TV 시청에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TV 시청 외에도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SNS 활동, 그리고 쇼핑, 또 외식, 여러 가지 여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가 활동이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많이 좀 덜 돼 있는 영역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에서는 이제 2018년까지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준비 지수라고 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준비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영역을 우리 국민연금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무, 건강, 활동, 관계,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는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신 활동 영역, 이게 가장 지금 낮게 나타나 있죠. 보시면은 위험 지수에 가 있습니다. 이 활동 영역이 뭔가 하면 여가 활동의 다양성이나 여가 시간, 그리고 여가에 대한 준비 노력, 이런 부분들이 이 재무나 건강이나 관계에 비해서 많이 우리가 소홀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은 2016년에 이제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면 어디에 더 시간을 쓰겠는가라고 물었어요. 이분들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좀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나를 위한 여가, 나를 위한 취미 활동에 더 시간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 연령대별로 분포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더 시간이 있었다면은 내가 돈을 더 벌고 또 내 건강에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왜 우리가 여가나 취미 활동에 더 시간을 쓸까라고 하는데 중점을 뒀을까요? 하는 거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간의 삶, 우리 생애 주기를 보면은 일과 학습과 여가를 보내는 중심점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로 25세, 30대까지는 학습 중심의 생활 구조의 패턴이고, 그리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일을 중심으로 한 일과 가정에 충실한 시기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비로소 우리가 많은 남는 시간을 여가와 취미 활동에 보낼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 과거서부터 내가 여가를 조금 더 준비를 할 걸, 취미생활도 할 걸, 이미 내가 은퇴한 상태, 노후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에너지가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제가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은,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호주 분이에요. 호스피스를 하셨는데, 이분이 2013, 14년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책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책인데, 원제는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5가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후회했을까? 이분이 무엇을 조사했을까요? 이분은 시한부 생명으로 마지막 운명의 끝에 가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을 간호하는 호스피스를 하셨어요. 재택 호스피스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일상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것들을 후회하시는 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고, 그것들을 블로그 형태로 계속 올리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책을 내신 겁니다. 마지막에 이분들이 가면서 후회하는 5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보시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더라면, 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더라면, 친구들과 계속 좀 연락도 하고 정말로 관계를 갖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저는 여기서 내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여가나 취미활동,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은퇴자들이 후회했던 내용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여가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일찍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 하는 데에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습니다. 어떠한 오해? 여기 여가라고 하는 한자의 인식을 보시면 나물려 겨를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여가는 말 그대로 시간적 짬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첫째 큽니다. 두 번째는 여가를 위해서 별도로 어떠한 활동이 있다고 존재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된다. 누가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떻더라. 이런 여가 활동에 대해 누가 보니까 테니스 치고 또 뭐 골프, 여행 이런 것들을 여가로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별도의 운동이 있다. 낚시 이런 것처럼. 또 하나는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돈이 있어야 여가를 한다. 이 3가지 때문에 우리가 여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여행, 등산, 그리고 골프, 낚시 다 시간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오해 3가지에 우리가 갇혀 있어서 여가를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 화면 보시면 이거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게 한강에서 1년마다 요즘 이제 매년 합니다. 멍 때리기 대회입니다. 작년에 못했어요. 재작년까지 했어요. 그때 이 외국인 분이 이제 우승을 하셨어요. 멍 때리기 대회를 합니다. 멍 때리기도 하나의 좋은 여가 활동입니다. 여러분, 그럼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멍 때리기도 여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뭡니까? 이제 메모죠, 메모. 예. 제가 여러분들이 계셨다면은, 퀴즈를 냈을 텐데, 메모하는 습관도 정말로 좋은 여가 활동이죠. 메모를 해서 이 메모들을 가지고 책을 엮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로 메모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메모의 여가 활동.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왔다가 경선에 되신 분 있죠? 그분도 이 메모가 자기가 그 한참 CEO 시절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메모를 자기 취미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겁니까? 자원봉사 활동. 여기 보시면 저도 우리 동네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하나에 기여하는 역할로서. 여기 보시는 깨알같이 이 사진에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이렇게 또 주민들과 같이 하는 활동. 이것도 또 하나의 여가 활동이죠. 이런 것
것들이 돈이 드는 것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돈이나 시간 물론 조금 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가에 대해서 오해했던 세 가지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남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특별한 경제적인 것들 소유하는 것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집약해서 얘기를 한다가 어떤 부분들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여가를 즐기는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즐기는 활동으로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자발적으로 즐기는 여가 활동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활동이었다. 본인이 즐기는 활동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여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가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활동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은 여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재차 이 자리에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여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했듯이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은 여가다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은 여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따로 행동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강조 한번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여가에 대한 정의는 이 상태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활동적인 측면의 여가의 정의고 상태적인 것은 마음이나 기분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가를 보내면 내 마음이나 활동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기분이. 여기 보시면 관조, 학술적인 측면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가에 대한 국민 활동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다 여기 보시면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여가를 보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 즐거운 상태가 되는 것이 여가다. 그것이 여가의 상태적인 정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제 강의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여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했었던 오해들을 이 자리에서 털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최장수 연예인이 누굽니까? 화면에 보이다시피 우리 송혜 선생님이죠. 송혜 선생님이 1927년생이신가 그러시죠. 정말로 송혜 선생님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예. 이분이 존경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 존경받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전국 노래자랑을 다니는 그 자체가 일일까 여가일까 생각해보면 좀 모호해요. 정말로 그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시는 걸 보면은 그 자체를 즐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송혜 선생님을 보면서 일과 여가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여가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가라고 하는 것은 지각된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운 활동에 좀 심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가는 외적 보상보다는 내적 보상에 많이 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송혜 선생님은 일을 하시면서도 여가를 즐기는 것 같은 상태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과 여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짓지 않고 정말로 몰입된 관계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여가의 관계를 여기 이제 자료 출처에 나와 있으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수렴형, 대립형, 중립형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는 멀리 하고 밑에 보시면은 일 잘하는 사람이 역시 여가도 잘 보내 또는 일은 일이고 여가는 여가야 또는 일에는 일을 할 것과 여가를 할 것에 대해서 서로 대립형이나 또는 중립형, 일 따로 여가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 송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 중에 어떤 유형일까요? 수렴형에 가깝겠죠. 이렇게. 예. 송혜 선생님이 일이나 여가든 다 우리가
몰입하고 즐거움을 거기서 느낄 수 있고 설렘이 있다 그러면은 여가가 될 수 있다, 일도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시고 또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가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저는 이제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하고 놀 때 행복한가? 일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그것도 여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정말로 즐겁게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심지어 멍 때리기나 또는 낙서하기나 또는 어떤 행동이 되더라도 모든 행동이 다 여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동반이 되냐 하면은 저는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설렘, 그 행위에 대해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이 있고 설렘이 있다면 그것은 여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가 강사가 되기 전부터 이제 제가 어떤 여가를 좀 가져볼까, 제가 많이 이제 뭐 이 나이에 제가 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팝핀 댄스, 저희 홍대 앞에 있는 저희 댄스 학원의 우리 강사님입니다. 여기에 가서 팝핀 댄스를 배우고 제가 취미로 이제 이 팝핀 댄스를 조금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내가 열정과 설렘이 있을 때 그걸 행동력으로 옮기고 내가 실천했을 때, 내가 현업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은퇴했을 때라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이 여가를 보내는, 여가를 나의 노후를 풍부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행복한 인생을 위한 여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말씀드렸던 게 여가가 왜 중요한지, 우리 선배분들이, 은퇴하셨던 분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보내는 여가를 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 행복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여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수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가라고 하는 것이 돈 들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만 여가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은퇴해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늦을 수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가 시작을 하자. 여가에 대해서 좀 인식 확장을 합시다. 오해를 버립시다 하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렸고, 세 번째는 일과 여가가, 일도 우리가 몰입된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이 일이 또 여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충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일과 여가다. 일 때문에 내가 여가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여가를 시작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정과 설렘을 가지고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가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